사위가 술을 마시자마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맛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후에 목을 움켜쥐더라고요. 이상한데 사위가 중얼거렸어요. 목이 좀 아프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뭔가 넣었구나. 사위한테 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사위에게 독살당할 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딸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우리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사위 박진호는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회사도 괜찮은데 다니고요. 처음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미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위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괜히 의심병이 생겼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요. 우리 미영이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저한테 뭐든 다 이야기했는데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전화해도 대충 넘어가고 집에 와도 금세 가려고 하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사위가 제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좀 했거든요. 서울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 그리고 우리 집이 있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사위가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투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죠. 사위가 장모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은행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호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밤에 자꾸 이상한 전화 받고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고 있어. 그때 제 가슴이 쿵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미영아, 엄마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렇게 말했는데 미영이가 만류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사위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미영이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사위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작긴 했지만 베란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곧 마련될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될 거예요. 주변에서도 별로 의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설마 사위가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미영이가 또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진호 오빠가 자꾸 이상한 사이트를 보고 있어. 독성 물질이나 약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더라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저를 독살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꿈도 꿨어요. 먼저 간 제 동생이 꿈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술 드시지 마세요. 사위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기회가 왔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위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미영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사위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번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추석 당일 사위 집에 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명절 분위기였죠. 미영이가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고 사위도 웃으면서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술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드시지 않는 양주인데 한 잔 어떠세요? 그 순간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거다. 바로 이 순간이야. 사위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려는 거구나. 사위가 양주 한 병을 꺼내더라고요. 로얄 살루트라는 비싼 술이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그 술이었죠. 어머니 취향에 맞을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술이라고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남편이 좋아했던 술을 알고 있을까? 미영이가 말했다고 하는데 미영이는 술에 대해 잘 모르는 애인데. 사위가 잔을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으면서 슬쩍 보니까 사위가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술잔 2개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주방에서 사위가 뭔가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는 화장실에 가 있었고 거실엔 저 혼자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위가 주방에서 작은 봉지 같은 걸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쏟아지는 소리까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사위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건배 한번 하시죠. 사위가 술잔 2개를 들고 왔는데 한 개는 저에게 주고 한 개는 본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잔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술 색깔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원래 로얄 살루트는 황금빛 갈색인데 제 잔은 좀 더 탁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경직됐어요. 정말로 뭔가 넣었구나. 사위가 제 술에 독을 탔구나.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배하시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사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입으론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술잔을 들고 있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마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미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진 오빠 뭐예요? 아, 건배하시는 거예요? 나도 끼워줘요. 미영이가 주방으로 가서 자기 술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앉았죠. 자, 다 같이 건배해요.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영이가 나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는 술 안 마신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오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한 잔 할래요. 어머니랑 같이 마시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있으니까 사위도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갑자기 떠올린 생각이 있었어요. 사위가 잠깐 한눈을 팔 때 제가 술잔을 바꿔치기 해보자. 그러면 사위가 제가 마실 술을 마시게 될 거고 뭔가 넣었다면 본인이 그걸 마시게 될 거잖아요. 미영이가 자기 술잔을 들고 있을 때 저는 기회를 노렸어요. 사위가 미영이에게 말을 거는 순간 제가 재빨리 제 술잔과 사위의 술잔을 바꿨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죠. 다행히 아무도 못 봤어요. 사위는 미영이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사위만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건배하시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사위가 술잔을 들면서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미영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죠. 건배. 우리 3명이 동시에 술잔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저는 사위의 술을 마셨고 사위는 제가 마셔야 했던 술을 마셨죠. 사위가 술을 마시자마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맛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후에 목을 움켜쥐더라고요. 이상한데? 사위가 중얼거렸어요.
목이 좀 아프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뭔가 넣었구나. 독을 탔는데 본인이 마시게 된 거구나.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사위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위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미영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119에 신고했죠.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차 안에서 사위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분명히 다른 잔이었는데. 왜 내가 마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사위가 정말로 저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본인이 그걸 마시게 된 거죠. 병원에 도착해서 사위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러 검사를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울면서 계속 오빠 괜찮아? 오빠. 하고 불러댔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사위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영이가 불쌍했어요. 아직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가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우리 아까 뭐 마셨어요? 술 말고 다른 거 있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우리 잠시 복도로 나가자. 복도에서 저는 미영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사위가 평소에 보인 이상한 행동들, 오늘 주방에서 뭔가 넣는 걸 본 것, 그리고 술잔을 바꾼 것까지. 미영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진호 오빠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미영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사위가 평소에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인 것과 이상한 사이트를 본 것을 말했을 때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밤에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는 걸 봤는데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미영이가 점점 확신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가 깨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와서 진정시켜 주세요. 우리가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사위가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독성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지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바꿨어. 잔을 바꿨어. 왜 내가 마셨지? 장모가 마셔야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 돈을 어떻게 하지? 사위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었네요.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도 깜짝 놀라면서 의사를 부르러 갔고 미영이는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와서 사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환자가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위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건 분명했지만 증거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미영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이 일이 크게 번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자. 사위가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해. 우리는 사위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갔어요. 미영이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사위의 서재를 뒤졌어요. 컴퓨터를 켜보니까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독성 물질의 종류, 치사량, 검출 방법 등.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 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한 서류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가입했는지, 보험금이 얼마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미영이가 그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보험을 왜 조사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사위의 목적이 뭔지, 왜 저를 독살하려고 했는지. 제가 죽으면 미영이가 재산을 물려받고 미영이가 받은 재산은 결국 사위가 관리하게 될 거잖아요. 게다가 보험금까지 있으니까 사위에게는 완전히 일석이조였던 거죠. 그리고 서류를 더 뒤지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사위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독성 물질 구입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배송 확인서까지 다 있었어요. 미영이가 그걸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저는 미영이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거야.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둘 다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사위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도망쳐 온 거였죠. 사위가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당신들이 뭔가 찾고 있었구나. 내 서재에서 뭘 했어? 미영이가 떨면서 말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정말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위가 저희가 찾은 서류들을 보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이제 다 들켰구나. 사위가 말했어요. 그래, 맞아. 장모님을 죽이려고 했어.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 미영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사위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더라고요. 오빠,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빠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사위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잘못? 잘못이 뭐가 있겠어?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회사에서 횡령한 것도 곧 들통날 것 같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사위가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걸 메우기 위해 제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고 미영이를 통해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장모님도 나이 많으시잖아요. 몇 년 후엔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텐데 조금 빨리 보내드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돈으로 저희 부부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위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 사랑? 가족? 그런 걸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그때 사위가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나왔어요. 부엌칼이었는데 날이 정말 날카로워 보였어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 사위가 칼을 들고 말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미영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제 뒤로 숨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위가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장모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그 순간 저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미영이만 무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 사위가 깜짝 놀라면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환자가 독성 물질을 섭취했다고 하면서 의도적인 독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한 거죠. 경찰이 사위를 체포하면서 말했어요. 박진호 씨 독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수갑을 차이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기회가 되면 정말로 저를 죽이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사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증거도 다 있으니까요.
미영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괜찮다, 미영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둘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사위가 체포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3억이 넘었고 개인적인 빚도 2억 정도 있었어요. 도합 5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제가 죽으면 미영이가 상속받고 미영이 명의로 된 재산은 사위가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재판에서 사위는 살인, 미수, 횡령, 독살 시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검사가 구형할 때 20년을 요구했는데 15년도 적지 않은 형량이었죠. 미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더라고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만약 그때 술잔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영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래,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 운명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위가 체포된 후에 사위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횡령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사위의 재산을 압류해서 변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제 명의로 만들어 놓은 보험이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미영이가 받게 되어 있던 그 보험 말이에요. 사위가 보험료를 몰래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회사 돈으로 한 거였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보험 계약자가 횡령범이라서 계약이 무효라고요. 그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무려 5천만 원이었어요. 사위가 제 목숨에 5천만 원을 걸었던 거죠.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사위 집을 정리하면서 금고를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 현금 2천만 원과 금부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횡령한 돈의 일부를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영이가 가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위자료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결국 미영이가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미영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해볼까요? 둘이서 같이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순잔의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가세요.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다면서 순자 씨가 정말 용감했다고 하세요. 그 순간의 판단이 목숨을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술을 마셨다면, 만약 사위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미영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카페 일도 재미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미영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카페에 왔을 때 말했어요. 미영 씨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사위를 직접 잡아낸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미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날 밤 미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위험했을 텐데. 괜찮다, 미영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요즘 가끔 생각해요. 그때 왜 제가 술잔을 바꿀 생각을 했을까? 정말 순간적인 판단이었는데 그 판단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아마 돌아가신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건 아닐까요? 여보,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런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사위는 감옥에 있고 저와 미영이는 자유로워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봐요. 순자 씨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 수 없어요. 특히 돈이 관련되면 사람이 변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지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미영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 술 드시지 마세요. 사위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제 목숨을 구했다고 해야겠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제가 그때 술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